평론가님, 어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낮에는 정말 폭염이었는데 퇴근할 때쯤에 비 온다 얘기 들리더라고요. 이런 이유가 뭡니까? 사실 비 온다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호우특보가 내려진 그렇죠. 상황이었잖아요. 어제 저녁 퇴근길에 우산 없으셨던 분들은 깜짝 놀라셨을 텐데요.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대기 중 수증기 양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평균 기온까지 급저응하면서 상승하면서 폭염 일수, 강도 모두가 커진 상황인데요. 낮에는 고온 다습한 공기 그리고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이 계속되는 것이고요. 밤에는 하층에 형성돼 있는 제트기류 그리고 대기가 불안정해진 상황입니다. 또 수증기로 인한 폭우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게 이 한낮에는 폭염 그리고 밤에는 폭우가 쏟아진 원인입니다. 예, 지금 어제 하루에만 238명이 응급실 갈 정도로 지금 폭염 따른 온열 질환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하루 200명 넘는 온열 질환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이 폭염입니다. 평론가님, 그런데 언제까지 또 얼마큼 쏟아질지 몰라서 저 갑작스러운 폭우가 더 위험성이 큰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은 9일과 10일, 그러니까 오늘과 내일 일부 지역에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소나기 수준인 건지 어제처럼 호우특보가 발령될 수준인 것인지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지금 관련해서 어제 내린 비 때문에 피해를 입으신 분들 계시는데요. 이 많은 비가 내렸던 어제 저녁 7시경에 280세대 상가 50점포 규모의 평택시 청부급 소재의 주상복합 A 건물에 빗물이 가득 들어찼습니다. 이로 인해서 엘리베이터 가동이 멈췄고요. 지하 주차장이 일부 물에 잠기는 등 피해가 잇따랐는데요. 지역에 따라서 강수량 편차가 클 수 있기 때문에 기상 레이더 그리고 최신 예보 정보 수시로 확인해 달라는 게 기상청의 당부의 목소리입니다. 일단 지금 여행 계획 세우시는 분들도 여름이기 때문에 많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야영 되도록이면 피하시는 게 좋고요. 계곡과 하천변 접근은 금지하는 게 좋습니다. 또 천둥 번개에 대비해서 시설물 안전관리 특별히 신경 써주시는 것 유의하셔야 되겠고요. 가시거리가 짧고 이 도로가 미끄러운 곳에서는 특별히 안전운전 더욱더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예, 날씨가 왜 이래? 날씨가 정말 미쳤다라는 말씀들 많이 하십니다. 어젯밤에는 저렇게 비가 쏟아졌는데 오늘 오후 다시 폭염이 또 시작됐습니다. 지금 보시는 모습이 서울 남산에서 열화상 카메라로 도심 쪽을 찍은 모습입니다. 이 열화상 카메라가 온도가 높은 곳은 붉은색으로 또 낮은 곳은 푸르게 표시가 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순신 장군님도 42.4도십니다. 도심 쪽 전부 붉은색인 것을 보실 수 있어요. 평론가님, 비가 오면은 폭염이 좀 가실 줄 알았더니 오늘 더 더웠고요. 앞으로 더 더워진다면서요. 사실 어젯밤 열대야가 좀 사라지지 않을까 기대하셨던 많은 분들 실망하셨을 텐데 어젯밤에도 더웠고 오늘 아침에 일어났더니 여전히 바람 없는 더운 날씨였습니다. 이 오후에 폭우가 내렸던 서울 영등포, 양천의 오전 최저 기온, 그러니까 체감 기온을 말씀을 드리면 아침에 이 정도는 느끼셨을 거예요. 30.1도, 29.8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침부터 찌는 더위를 맛보셨을 그런 날씨였는데요. 전날과 비교해 봤더니 이게 0.5도가량 높은 겁니다. 경기 광명시도 폭우가 내렸었는데 이런 수도권 지역의 체감 온도 또한 30도를 넘어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기상청에 따르면 지표면이 뜨거워진 상태에서 비가 내린 거잖아요. 그러면 지표면이 식어야 하는데 이게 이제 잠시 기온을 낮춰줄 수는 있다고 합니다. 예. 하지만 지표면에 닿으면서 기온이 워낙 높았기 때문에 증발해버린다는 거죠. 대기 중 수증기가 증가하면서 체감 기온, 체감 온도는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예, 지금 이 폭염에 목숨까지 잃는 안타까운 소식들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20대 일용직 노동자가 처음 출근한 날에, 첫 출근 날에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20대 베트남 노동자분인데 첫 출근 날 의자에 앉은 채로 숨졌다는 겁니다. 평론가님, 이 경북 구미에서 발생한 사고인데 구미가 도대체 얼마나 더웠길래 그런가요?
7일 이 사망 사고가 발생을 한 건데요. 이 사고 당시 구미 낮 기온이 37.2도였습니다. 예. 그리고 구미가 지난달 29일부터죠. 폭염 경보가 내려져 있었던 상황이었던 겁니다. 이 한 아파트 공사장에서 A씨 20대고요. 베트남 국적인데요. 앉은 채로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발견이 된 겁니다. 이 첫 출근을 했던 A씨가 동료들에게 화장실을 다녀오겠다 이렇게 말하고 자리를 비웠던 건데 A씨 아무리 기다려도 돌아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A씨를 찾아서 동료들이 나서게 됐고요. 지하 1층 공사장에서 사망한 A씨가 발견됐던 겁니다. 당시 A씨의 이 체온 40도를 넘어선 상태였습니다. 경찰과 보건당국은 A씨의 사망 원인을 온열 질환으로 추정하고 있고요. 부검을 실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평론가님, 한반도가 이불을 두 겹이나 덮고 있다 이런 또 표현들도 있던데 지금 어떤 상황인 거예요? 정말 이불을 두 겹이나 덮은 것 같은 매일매일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요. 기상청에 따르면 지금 티베트 고기압과 북태평양 고기압이 우리나라 상공에 두 겹의 공기 이불을 덮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태백산맥을 넘으면서 뜨거워진 동풍의 영향으로 이 7월 상순 최고 기온 기록이 전국 곳곳에서 지금 바뀌고 있는 상황인데 예. 일종의 팬 현상이라고 할 수 있죠. 이 기상 관측이 시작된 1900년대 초부터 우리나라가 아무리 덥다 하더라도 낮 40도 초열대야가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40도를 넘어선 지역들 있죠. 경기도 파주 같은 경우가 40도를 한낮 기온 넘어서기도 했는데요. 초열대야라 함은 열대야의 밤은 지금 매일매일 경험하고 계시지만 25도가 넘을 경우 열대야잖아요. 그렇죠. 초열대야는 30도 이상이 되면 초열대야의 밤입니다. 이게 발생하지 않았는데 이 발생하지 않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이 반도 지형 덕분에 여름철 바다에서 해풍이 부는 거죠. 그래서 대기의 과도한 열을 억제해줬고요. 또 산이 많았기 때문에 뜨거운 공기가 들어와도 광범위하게 오래 머물지 못했기 때문에 초열대야, 낮 40도 이런 현상이 없었던 건데 지금은 달라졌다라는 거죠. 예. 계절과 기상 패턴이 붕괴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목소리입니다. 붕괴됐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극한 폭염을 막아주던 한계선이 망가졌다고 봐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이 내고 있는 목소리 중에 하나입니다. 예.